안녕하세요. 올해 3학년 한국조리를 가르치게 된 교사 최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한국조리라는 과목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첫 시간에는 한국조리가 과연 어떤 과목인지, 우리가 또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건지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자, 한국조리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한국조리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 요즘 세상에 과거와 많이 달라졌죠? 과거의 한국 음식과는 지금의 한국 음식과는 꽤 많이 큰 차이가 있죠. 지금 많이 세계화가 된 한국 음식들이 꽤 많아졌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한식에 이렇게 딱 눈독 들이고 봤던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건강식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 굉장히 문제죠? 또 어때요? 한국 음식은 고기도 들어가 있지, 채소도 들어가 있지, 거기다가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지방, 이 다채로운 식단으로 구성된 아주 건강식이라 이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나물 요리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균형 있게 조화를 맞추는 아주 웰빙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김치가 뭐 항암 효과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너무 외워서 전체적으로 먹기 힘들지만 동치미 같은 경우 또는 백김치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셰프들이 뭐 에피타이저나 또는 뭐 일반인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시원한 음식으로 크게 뜨고 있죠. 건강식 즉 웰빙식. 왜 웰빙식으로 발달을 했냐?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부터 약식 동원의 사상이 많았어요. 원래부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 이렇게 딱 있죠? 우리나라에 여기 제주도 있고 여기 독도 울릉도 있고 옆에 여기 일본 있죠, 일본. 일본 쭉 있고. 근데 우리나라 어때?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리고 또 사계절이 뚜렷해. 사계절이 아주 뚜렷합니다. 삼면이 바다에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기후가 좋아. 그러니까 계절마다 나오는 나물이라든지 쌀, 뭐 곡류 이런 것들 재배하기가 굉장히 좋은 땅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막 여기서도 침략해오고 막 여기서도 침략해오고 여기 땅이 좁지만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가축을 키우기도 좋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소를 키우든지 돼지나 닭 같은 걸 키워서 육류의 보급도 충분했었죠. 다만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이 망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해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운데 쪽에서 먹기가 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식재료가 많이 나오니까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도 했지만 뭐 약식동원이라는 사상, 음식을 먹음으로써 몸에 도움되는 약처럼 만들자 뭐 이런 식의 뜻인데 약식동원이라는 사상 때문에 옛날부터 굉장히 영양적으로나 또는 뭐 음식의 조화적인 면으로나 굉장히 깊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식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보면 돼요. 조선 디미방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나와 있죠. 규합청서라든지 이제 차차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땅덩어리가 좁지만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다채로운 채소와 고기로 건강식을 많이 차려 먹었다. 그러나 과거의 왕들은 고기를 좀 많이 좋아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일찍 죽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자, 또 한국조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 한국조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그죠? 요즘 세대에는 옛날처럼 뭐 세계화가 일단 있죠. 한국조리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우리가 한국조리를 배우는 거기도 해요. 뭐 한국조리의 전통을 알기도 해야겠지만 이 세계화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잡혀 있어요. 왜? 널리 한국 음식을 펼쳐서 우리나라의 음식이 가치가 높다는 것.
그리고 뭐 상업적으로나 여러분이 나중에 한식이 많이 발전됐으면 세계 어딜 가서든 한국 요리집을 차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자존심이죠. 옛날에는 어떤 걸 잃었을까? 뭐 비빔밥, 뭐 김치, 불고기 다채롭죠? 그죠? 여러분 지금 한국 조리 하면 떠오르는 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비빔밥, 김치, 불고기 다채롭죠? 하지만 요즘 여러분 어때요? 세계인들이 한국 음식에 딱 주목하는 요리는 뭐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치킨. 이 치킨이 한국 조리라고 할 수 있을까? 네, 맞아요. 양념치킨은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치킨이 어떻게 들어왔냐? 그리고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와서 닭을 그냥 튀기면서 먹었던 걸 가지고 프라이드 치킨이란 그 켄터키 치킨 그게 들어오면서 한국에도 치킨이 보급됐는데 이제 또 한국 특유의 방식으로 계속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최초의 양념치킨을 만들게 되고 우리나라 치킨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맛있는 치킨은 우리나라 치킨입니다. 엄청나요. 특히 양념치킨이나 뭐 간장치킨 그리고 또 한류가 발달하면서 영화계에서 나오는 그 치킨들이 외국인들의 딱 이제 눈을 자극하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요즘 또 글로벌 유튜브 먹방을 통해서 많이 발전하고 퍼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뭐 이 전통 음식이 퍼지는 것보다는 지금 뭐 치킨, 삼겹살, 코리안 바베큐라고 하죠. 삼겹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과자류지? 이건 한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뭐 일단 한국 음식, 한국 기호식품이니까 나가서 과자로 뭐 아이스크림류 뭐 이런 게 퍼지고 있죠. 뭐 치킨, 삼겹살, 과자를 아이스크림 뭐 요즘에 갈비 달달하고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퍼지고 있어요. 이 비빔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고 제 의견이에요. 이제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밥을 비벼 먹는 것 그 자체에서 약간의 거부감을 좀 느끼고 있다고 해요. 네. 하지만 뭐 이것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인식이 풀려서 한국 음식이 세계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많이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빔밥 굉장히 몸에 좋죠. 네. 김치도 요즘 많이 먹어요. 불고기는 당연히 하고 요즘에 뭐 이제 닭갈비 뭐 이런 게 많이 뜨고 있죠. 이렇게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한국 조리하면 떠오르는 건강식이고 뭐 세계화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한국 조리하면 그냥 뭐 가정식 뭐 이런 거 있겠죠. 사실 여기에 다 포함돼요. 건강하다, 웰빙이다. 이제 가정식을 보자면 우리가 한국 조리하면 우리 한국 음식은 뭐 궁중 음식을 토대로 발달해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뭐 밑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거의 뭐 3일, 4일이 걸리고 일주일이 걸리고 그랬었는데 걸어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료가 유통이 됐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삼면이 바다지. 그러니까 나오는 나물이 곳곳에서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향토 음식이 발달하게 된 거지. 가정식이야, 가정식. 지역 음식, 가정식이죠. 그러니까 궁중에서 나오는 물론 궁중 음식도 발달했어요. 네, 뭐 이제 조선 후기나 뭐 조선 중기쯤에 가장 우리나라 요리가 꼽힐 때 발달했던 거고 원래 그 전까지는 향토 음식, 지역 음식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자, 그럼 이 향토 음식으로 가정식이 엄청 발달했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뭐 제육볶음이라든지 뭐 또는 뭐가 있을까? 가정식 많죠. 뭐 밥도 있고 뭐 국도 있고 찌개도 있고 수많은 수백 가지 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이 그렇게 다채롭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냥 여러분 집에서 먹는 것도 다 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서구화가 됐죠. 한식 옛날처럼 전통 한식보다는 요즘 뭐 돈가스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가정식도 많이 변화를 이루었죠. 그래서 양토 음식이 지역마다 특색이 달라요. 교통이 발달되기 전에는 각 지역에서 먹는 개인 음식들이 발달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위쪽으로 갈수록 어떨까? 북쪽일수록 음식이 싱겁고 담백하다.
왜냐면 이제 땅도 뭐 그렇게 좋지 않고 뭐 해안가도 그렇게 가깝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좀 있어가지고 북쪽에서는 약간 건강식, 좀 담백한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지? 그리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저장식 이런 게 좀 많이 발달한 것보다는 뭐 생식 이런 게 많이 발달했겠죠. 그럼 이제 남쪽으로 갈수록 간이 세고 맛이 진하다. 그리고 약간 저장 음식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적 특성마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어때? 따뜻하잖아. 따뜻하니까. 그리고 또 바다랑 가까워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잡았는데 이틀 동안 놔두면 당연히 더운데 썩지. 이걸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소금을 쳐서 오래 보관을 한다든지 또는 발효시켜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한국 조리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적어봤고요. 뭐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조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뭘 배울 것이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울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런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실기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기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학교에 나왔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기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기초, 실습. 기초 실습과 두 번째로 이제 기능사, 품목. 작년까지만 해도 한 식이 51가지 정도 됐죠? 근데 올해 31가지로 줄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식 기능사를 따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능사 품목은 우리가 이제 차차 학교 나와서 실습 수업을 통해서 하루에 2-3개씩 하면서 배워갈 거고요. 이 기초 실습이라는 게 무엇이냐? 일단 뭐 위생교육, 안전교육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겠죠? 이제 요리를 하려면 어떤 위생적인 과정을 거쳐서 요리를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옷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안전장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리실에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또 주방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배우게 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칼질, 뭐 팬 돌리기, 기본 썰기. 이거를 이 기본 썰기는 이 기능사 품목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습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뭐 빛 좋은 개살구야, 속빈 강정이라고 하죠. 요리를 할 줄 아는데 칼질이 엉망이거나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칼의 종류나 이런 걸 알아야 하고, 칼질의 종류나 뭐 칼질을 하는 법들을 알고 완전히 숙달하고 이 기본 썰기를 다 알고 가야 이 기능사 품목의 시간이 훅훅 줄어들어서 여러분의 합격률이 하늘로 치솟게 됩니다. 이 기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능사 품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물론 재미는 있겠죠. 요리를 처음 만드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여러분이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기초 실습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기능사 품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조리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강의로 할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론은 뭐 크게 뭐 4가지, 5가지 이렇게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뭐 4가지를 한번 나눠볼까요? 자, 역사적 발전이죠. 자, 한국 음식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배우는 구간이 있어요. 뭐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 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음식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왔는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이것만 배운다고 하면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 쭉 흐름을 한번 훑어볼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요리의 종류예요. 자, 전통 요리의 종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능사 품목처럼 그런 종류가 아니라 뭐 국은 어떤 것이며 찌개는 어떻게 발전해온 것이며 밥은 어째서 발전한 것이며 뭐 지역적 특징에 따라서 어떤 요리 뭐 초나 뭐 찜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뭐 장류라든지 뭐 과실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국에 어떤 요리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다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뭘 알려줘? 요리의 종류를 알려줘요. 그럼 내가 이제 역사적으로 그 시기마다 어떤 요리가 발전했는지를 배웠는데 그 발전한 요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건 무엇이냐? 한국 음식의 뭐 기구, 뭐 특징, 도구 등을 배울 겁니다. 뭐 칼의 종류, 기구, 특징, 도구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겠죠? 그래서 한식은 어떤 칼을 쓰는지, 과거부터 어떤 기구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또 한국 음식은 이런 기구들과 도구들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배우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예절, 또 뭐 위생, 그리고 중요한 조리법, 그리고 기초 지식 기론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은 게 나와요. 이제 한국 음식을 먹을 때 예절, 각 나라마다 지켜야 될 예절들이 있잖아요. 식습관 예절들을 배울 거고요. 또 위생적인 부분, 이제 개인 위생이라든지 뭐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기초 지식은 알고 가야 돼요. 이제 조리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한국 음식은 뭐 찌기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삶기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럼 여러 가지 조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고 갈 거예요. 이제 뭐 서양 요리 때도 배웠겠지만 우리가 한국 요리 때도 다시 한 번 더 한국은 어떤 조리법을 이용하는지를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초 지식 이론이 중요한데 이 기초 지식 이론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요. 뭐 한국의 뭐 향신료, 뭐 식자재, 요리 종류 이거랑은 달라요. 이건 이제 기능사 품목을 말하는 거야. 자, 향신료, 식자재, 요리 종류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역적 특징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이 사이에 이 기초지식 이론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국조리라는 과목이.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갈 건데 이 내용만 다 배우면 시험 볼 때도 편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국 음식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왔고 이렇게 발전됐구나 참 흥미가 있다 나도 그러면 이 발전된 한국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습에 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겠죠? 한국 음식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한번 볼까요? 이건 뭐 필기할 필요 없고요. 책을 한번 보면 우리 고등학교 한국조리 책을 한번 보면 머릿말 지나서 차례 쪽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뭐 한국 음식의 특징이 나와 있죠. 여기 뭐 변천 과정이라든지 뭐 조리법, 기구, 뭐 담기, 향토 음식 등이 나와 있어요. 뭐 한국 음식의 상차림, 기초 지식 이론이죠. 통과 의례, 뭐 절식과 시절 음식. 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그런 건 아니에요. 불교 막 이런 데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절이 있어 절. 뭐 추석이라든지 뭐 이런 절 이런 거를 나눠서 절기마다 먹는 음식. 그 시절 음식은 약간 그거예요. 계절 상차림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뭐 궁중 음식 상차림도 있고 제철 음식이죠. 향토 음식 상차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재료 다르기와 조리 준비가 있어요. 여기 뭐 안전한 거 있고 뭐 재료 선택, 식재료 나오고요. 뭐 계량하는 방법, 썰기 방법, 뭐 양념 방법,
고명, 종류 등이 나와 있어요. 한국 음식은 굉장히 요리가 조화롭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음식을 이쁘게 꾸미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잣을, 실백 같은 걸 올린다든지 뭐 실고추 같은 거 올린다든지 또 계란, 달걀, 지방을 흰백으로 나눠가지고 마른 꼴로 올린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여러분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한국 음식의 조리로 넘어갑니다. 여기 뭐 주식류가 있고 뭐 부식류가 있고 뭐 떡류, 과정류, 음청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실기 수업 때 하는 그 레시피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이거는 뭐 크라운이나 뭐 그런 거 제가 보고 저희가 실습 때 다 할 거고요. 이런 수업은 이쪽에서 안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음식의 식사 예절과 접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실기 시험은 이게 마지막인데 우리 한국 음식을 어떻게 접대를 해야 될지 어떻게 또 예절을 지켜서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통을 살려서 해외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뭐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됐을 때 또는 내가 유명한 요리사가 됐을 때 널리 한국 음식에 대해서 퍼줄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겠죠.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편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이 정도를 알게 되었고 한국 음식의 특징에 대해서 살짝 읽어보고 나갈까요? 자, 페이지 12페이지예요. 한국 음식의 특징은. 자, 학습 목표 한국 음식의 변천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처음 배울 건데 자, 한국 음식의 특징 1. 특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한국 음식의 변천 과정이라는 건 뭐예요? 역사적으로 변화하면서 한국 음식이 어떻게 발달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한국 음식이 특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학습 목표는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다. 목표는 1.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다. 자, 이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한국 음식의 우수성. 그래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자, 변천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한국 음식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한국 음식이 이렇게 배웠으니까 왜 우수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수업을 통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음식의 변천 과정에서 가장 큰 틀로 한번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 자, 한국 음식의 큰 틀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한국 음식이 있어. 그럼 과거와 현재에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일단 맛적으로 한번 볼까요? 맛적으로 어때요? 과거보다 현재가 더 발달했을까? 아니면 과거에는 어떤 맛이 있었을까? 현재에는 어떤 맛이었을까? 자, 비교를 하자면 둘 다 우수해요. 둘 다 우수해서 누가 더 어디가 더 좋다. 물론 현대가 더 발달을 했으니까 더 맛을 더 잘 잡을 수 있겠다 싶지만 우리가 과거 음식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대로 레시피를 만들면 맛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더 높다 볼 수는 없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전통성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향토 음식과 또는 여러 가지 발달된 다채로운 음식들을 발달한 전통 음식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면 현재에는 굉장히 여기 이제 전통이야 굉장히 서구화가 됐어요. 외식이 많아졌고 또 가정에서도 퓨전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 현재의 맛과 한식의 위치입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볼까? 이제 큰 차이는 이 정도 나누면 되고 두 번째로 맛 차이가 있을 거고 식재료 일단은 발달이 있겠죠. 과거에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교통이 발달했나? 안 됐지. 그러니까 식재료의 보급이 돼 안 돼. 안 되죠. 쉽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해? 향토 음식들이 크게 발달해서 지역 음식들이 발달했어요.
근데 현재는 어때요? 교통 발달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식재료가 쉽게 움직이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계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 서구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세계화라고 할게요. 뭐 퓨전 음식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지역 음식들이 해서 다채로운 한국 음식이 발달하게 되죠. 옛날처럼 지역마다 개인적인 특색 있는 음식들도 많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전통성을 유지하고 똑같이 따라오지만 일부 개정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음식과 섞여서 다채로운 한국 음식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맛있었지만 옛날에는 전통적인 맛을 중요시했고 요즘에는 약간 서구화가 돼서 세계인 입맛을 맞는 한식들이 많이 발달하게 됐고요. 식재료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달할 수가 없었어.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냥 숭숭 이동하죠. 세계화가 됐죠. 그래서 다채로운 한식 음식, 지역 음식과 향토 음식이 합쳐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쭉 모든 음식들이 어디를 가도 강원도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어디를 가도 부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과거 현재의 특징이죠. 맛과 식재료 그런 차이가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과거 현재의 차이. 너무 많은 게 바뀌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것도 밥을 먹는 예절이라든지 방법이라든가 옛날에 우리가 대가족이었죠. 요즘은 핵가족이죠. 옛날에는 첩수, 한상차림, 대형으로 먹는 그런 차림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그냥 기본 1인 가구가 많아져서 가볍게 먹는 차림이 많아졌죠. 이런 식으로 그냥 과거와 현재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다음 시간부터 배워갈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한국 음식이 어떻게 발달을 했으며 어떻게 변화를 할지 미리 책을 읽고 예습을 해오고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